재벌 이사장이 교통사고 낸 20살 청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너, 팔에 그게 뭐니? 20년 전 병원 손목줄이었어요. 아기 때 차던 거. 이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혹시 넌? 청년은 단칸방에서 치매 걸린 할머니와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재벌 아들인 줄도 모른 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재벌 아들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새벽 4시 윤서준은 배송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거든요. 셔츠는 찢어져 있었어요. 어제 건설 현장에서 찢어진 거였습니다. 바지는 구멍이 나 있었죠. 3년 전에 산 거였어요. 신발 밑창은 다 닳아서 물이 샜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서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옷은 입을 수만 있으면 돼요. 신발은 걸을 수만 있으면 되죠. 할머니 약값이 더 중요하니까요. 가방 안에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오늘 번 돈 8만 원. 서준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 돈이면 할머니 약을 살 수 있어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배송 일을 했습니다. 4시간. 쉬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편의점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아파트 2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거든요. 1시간에 5천 원, 4시간이면 2만 원. 어제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시간당 5천 원, 3만 원을 벌었어요. 그제는 편의점 야간 알바였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3만 원. 이렇게 한 달을 일하면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많지 않죠. 근데 서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집세가 40만 원, 반지하 단칸방, 곰팡이가 피어 있지만 참아요. 습하지만 괜찮습니다. 비가 새지만 버틸 수 있어요. 공과금이 1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할머니 약이 15만 원, 치매약이 7만 5천 원, 혈압약이 3만 원, 당뇨약이 5만 원,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걸으면 안 돼요. 밥값이 30만 원. 할머니는 드실 게 별로 없으세요. 입맛이 없거든요. 그래도 영양가 있는 걸 드려야 해요. 고기, 생선, 과일. 서준은 잘 안 먹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1,000원짜리 삼각김밥. 그걸로 충분해요. 젊은 사람은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5만 원이 남아요. 그걸로 할머니 영양제를 삽니다. 의사가 권했거든요. 치매 진행을 늦춰준대요. 한 달에 5만 원짜리. 비싸지만 꼭 필요합니다. 서준에게 남는 돈은 없었어요. 옷도 못 사요. 신발도 못 삽니다. 친구들 만나서 밥도 못 먹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것만으로 행복해요. 새벽 5시, 1시간 뒤면 약국이 문을 엽니다. 오늘이 할머니 약 먹는 날이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드셔야 해요. 치매약, 한 알에 2,500원. 서준은 매번 계산했습니다. 한 달이면 30알, 7만 5천 원. 비싼 돈이에요. 근데 꼭 필요합니다. 서준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어젯밤 나가기 전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준아, 일찍 들어와. 네, 할머니. 새벽에 올게요. 약 사와야지. 네, 꼭 사올게요. 걱정 마세요. 조심해서 다녀와. 네, 할머니. 잘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요즘 자주 잊어버리세요. 밥 먹은 걸, 문 잠근 걸, 불 끈 걸, 가스 잠근 걸. 지난주에는 가스를 켜놓고 주무셨어요. 서준이 집에 왔을 때 방 안이 가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급하게 창문을 열었죠.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신 채. 그래서 서준은 불안해요. 할머니 혼자 두는 게 뭔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죠? 불이라도 나면, 가스가 새면, 넘어지시면. 그래서 빨리 가야 합니다. 서준은 뛰기 시작했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앞이 잘 안 보였어요. 서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손으로 비를 막았어요.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빨간불. 서준은 멈췄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에서 열기가 났어요. 가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돈이 있나? 봉투를 만져봤어요. 네, 있습니다. 8만 원. 할머니 약값 7만 5천 원. 5천 원이 남네요. 그걸로 뭘 살까? 빵.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단팥빵.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5개 살 수 있어요. 할머니 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달콤한 걸 좋아하세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단팥빵, 붕어빵, 호떡? 요즘은 입맛이 없으셔서 잘 안 드시죠. 밥도 몇 숟가락 못 드십니다. 근데 단팥빵은 드세요. 한 입, 두 입. 천천히 드시죠. 행복한 표정으로. 서준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할머니가 웃으시는 모습, 그것만으로 하루가 행복합니다. 서준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웃는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서준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네. 네, 할머니. 오늘 사왔어요. 고맙다. 우리 서준이.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서준은 걷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때 오른쪽에서 빛이 보였어요. 헤드라이트 차였습니다. 밝았어요. 너무 밝았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색 차, 큰 차였습니다. 세단, 빗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타이어가 헛돌았어요. 기익,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서준 쪽으로 빠르게, 너무 빠르게. 서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빗방울이 공중에 정지한 것처럼 보였어요. 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m, 4m, 3m. 서준은 몸을 돌렸어요. 피해야 해. 피해야 해. 죽으면 안 돼. 할머니. 할머니 약 사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있는 힘껏. 근데 발이 미끄러졌어요. 빗물.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웠어요. 서준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아, 넘어진다. 손을 뻗었어요. 균형을 잡으려고.
공중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근데 늦었어요. 쾅! 차 범퍼가 서준의 왼쪽 옆구리를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어요. 딱! 갈비뼈. 서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늘이 보였어요. 검은 하늘, 구름, 비, 비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눈에도 들어갔습니다. 아파요. 옆구리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왼팔도 이상했습니다.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약 사야 하는데. 약국. 6시에 문 열어요. 지금 5시 10분쯤. 50분 남았어요. 일어나야 해. 일어나서 약국 가야 해. 할머니, 기다리고 계실 텐데. 단팥빵도 사드리고 싶었는데. 1,000원짜리 5개.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드리면 웃으실 텐데. 서준아,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할머니, 혼자 계실 텐데. 불은 껐을까? 가스는 잠갔을까? 문은 잠그셨을까? 약은 드셨을까? 할머니,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늦을 것 같아요.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쿵! 서준의 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등부터 콘크리트 바닥, 딱딱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 쿵!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왼팔이 꺾였어요.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비뼈도 부러진 것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롭게 아팠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할머니가 더 걱정됐어요. 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 한도연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사람을 쳤어요. 청년 한 명. 20살쯤 되어 보이는. 도연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익. 차가 멈췄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3번 만에 껐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렸어요.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연의 정장이 순식간에 젖었어요. 청년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달려갔습니다. 청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은가?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청년은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청년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어요.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도연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어요. 여보세요. 사고 났어요. 사람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를 말했습니다. 청년 상태를 설명했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10분. 10분이면 온대요. 도연은 청년 옆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미안해.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빗길인 거 알았는데. 속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비와 섞여 흘러내렸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청년을 들것에 실었어요.
도연도 같이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청년을 진찰했어요. 왼팔 골절, 갈비뼈 3개 금, 머리 타박상,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비용도 낸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니까.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청년을 병실로 옮겼습니다. 도연은 병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청년이 깨어나기를. 삐, 삐, 삐.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소리. 심전도 모니터. 어디서 나는 소리지. 서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1번, 2번, 3번. 초점이 맞춰졌어요. 천장에 얼룩이 보였습니다. 물이 샌 자국. 갈색으로 번져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서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 목이 뻐근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근육이 다 굳은 것 같았습니다. 왼팔이 무거웠습니다. 내려다봤어요. 깁스. 하얀 깁스가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감싸고 있었어요. 두껍고 무거웠습니다. 가슴도 뻐근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붕대. 촘촘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조였어요. 갈비뼈. 부러졌나 봐요. 숨 쉴 때마다 찌릿했거든요. 날카롭게 아팠습니다. 침대, 링거,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기억했어요. 사고, 차, 비 넘어짐. 아. 서준은 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온몸에 통증이 몰려왔어요. 갈비뼈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왼팔도 욱신거렸어요. 근데 참아야 해요. 가방이 어디 있지? 서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의자.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아, 왼팔을 못 쓰니까 힘들었어요. 오른손으로만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무거웠어요. 열었습니다. 봉투. 아직 있었어요. 돈. 서준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8장. 다 있었어요. 한 장도 안 빠졌습니다. 휴.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돈은 무사해요. 그럼. 서준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천천히. 한 걸음씩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할머니한테 가야 해요. 지금 몇 시지? 창문을 봤습니다. 밖이 환했어요. 낮인가 봅니다. 아, 약국. 할머니 약. 사야 해요. 지금 가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서준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준은 멈췄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얹어진 채 남자를 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가 컸습니다. 180cm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말끔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턱은 날카로웠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볼은 푹 들어가 있었어요.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근데 지쳐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서준을 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완전히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병실 입구에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동그랗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서준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한참 동안 서준은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뭔가 잘못된 건가?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또 한 걸음,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괜찮은가? 남자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것처럼 들렸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아팠거든요. 갈비뼈가 숨 쉴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왼팔도 저리고 아팠어요. 근데 괜찮다고 해야 해요. 그래야 병원에서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서준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뛰어든 거라. 아니야. 남자가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내 차가 미끄러졌어. 내 잘못이네. 남자는 서준을 계속 봤어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휜 눈썹, 진하고 일자인 눈썹, 코, 오똑한 콧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입, 턱선, 부드럽게 내려오는 턱선, 귀, 작고 둥근 귀, 모든 게 남자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이 아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20년 동안 수백 명을 만났어. 다 아니었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착각이야.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남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서준 씨? 의사가 서준을 봤어요. 어머, 일어나셨어요? 안 돼요. 누워 계셔야죠. 의사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준의 팔을 잡았어요.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서준은 거부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야 해요. 안 돼요. 왼팔 골절이에요. 갈비뼈도 3개나 금 같고요. 근데 저 집에 가야 해요. 할머니 혼자 계세요. 그래도 지금 나가시면 위험해요. 최소 4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서준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준을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의사가 서준의 왼팔을 들었어요. 왼팔, 깁스가 되어 있는 팔. 상처 좀 다시 봐야겠어요. 붕대를 풀게요. 의사가 깁스 위에 감긴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겹, 2겹, 3겹. 남자는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손이, 다리가, 온몸이. 의사가 붕대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였습니다. 서준의 왼팔 손목.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흰색 플라스틱 줄. 가늘었습니다. 아이 손목만한 굵기. 어른 팔에는 작아 보였어요. 살에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색이 누렇게 변했어요. 플라스틱이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손목에 남아 있었어요. 꽉 끼어서 빼지지 않았나 봅니다. 의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게 뭐죠? 의사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플라스틱 줄 표면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글씨, 거의 지워진 글씨. 의사가 고개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안, 성, 병원, 그리고 아래에 더 작은 글씨, 더 희미한 글씨, 거의 보이지 않는 글씨. 아, 성, 준. 마지막 글자는 완전히 지워져서 읽기가 힘들었어요.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준 씨, 이게 뭐예요? 서준이 손목줄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절대 빼지 말래요. 제가 아기 때 차던 거래요. 병원에서 태어날 때 찬 거라고.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게 제 정체를 알려주는 유일한 거래요. 그래서 절대 빼지 말라고. 언젠가 누군가 이걸 보고 저를 알아볼 거라고. 그래서 20년 동안 차고 있었어요. 한 번도 벗은 적 없어요. 남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완전히. 호흡이 멎었어요. 심장도 멎은 것 같았습니다. 한성병원. 20년 전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병원. 그곳. 그리고 그 이름. 아성준. 아. 성. 준. 자신의 아들 태명. 정식 이름을 짓기 전 아내와 함께 지었던 이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22년 전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름 뭐라고 지을까?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이면 성준이. 별처럼 밝게 자라라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좋아. 아성준. 우리 아들. 그날 밤 둘은 행복했어요. 아기 방을 꾸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기 옷을 볼 계획도 세웠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개월 뒤 아내가 출산했어요. 산후출혈.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기는 살았어요. 남자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틀 동안 병원에 못 갔어요. 그리고 사흘째 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아기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남자는 한도연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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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내 아들이 2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아들이.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뺨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도연을 봤어요. 괜찮으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준을 봤어요. 이 아이, 내 아들, 살아있었어. 여기, 내 앞에.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닦여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실례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 손목줄 어디서 난 건가? 서준이 도연을 봤어요. 처음으로 남자를 제대로 봤습니다. 왜 저렇게 울고 계시지? 할머니가 제가 아기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채워준 거래요. 근데 할머니가 절대 빼지 말래요. 이게 저를 알려주는 유일한 거라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도연의 목소리는 더 떨렸어요. 할머니를 뵐 수 있을까? 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내가 내 아버지인 것 같다고? 20년 만에 찾았다고? 그럴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DNA 검사를 해야 해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고 억지로 침착한 척 했습니다. 할머니께 사과드리고 싶네. 도연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다치게 해서. 서준은 잠깐 망설였어요. 할머니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고맙네. 서준은 결국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의사가 말렸어요. 최소 4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갈비뼈가 위험합니다. 근데 서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할머니가 치매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상처 치료 받으셔야 해요. 네, 꼭 올게요. 서준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연이 부축했어요. 내가 태워다 주겠네.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아니야. 내가 다치게 한 거니까. 당연히 내가 데려다 줘야지.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준은 더 거부하지 못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연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비싸 보이는 차였습니다. 서준은 조수석에 탔어요. 도연도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 서준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도연은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근데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도연은 운전하면서 서준을 슬쩍 봤습니다. 옆모습, 턱선, 이마, 귀 모양 모두 아내와 똑같았어요. 아내, 22년 전 죽은 아내. 도연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유일한 사랑이었어요. 25에 만났어요. 회사 신입사원. 밝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도연은 첫눈에 반했어요. 1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저도 좋아했는데. 둘은 사귀기 시작했어요. 1년 뒤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내가 임신했어요. 둘은 너무 기뻤습니다.
아기 방을 꾸몄어요. 아기 옷을 샀습니다. 이름도 지었어요. 아성준, 별처럼 밝은 아이. 근데 출산 당일 아내가 죽었습니다. 도연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장례를 치르는 이틀 동안 도연은 울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불이 났어요.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도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도연은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매일 밤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 사진도 봤어요. 딱 하루 된 아기. 신생아실에서 찍은 사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도연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경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전국을 뒤졌어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0억, 20억, 30억. 근데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아들 생일이면 신생아실 앞에 갔어요. 한성병원. 그곳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아들아, 어디 있니? 아빠가 찾고 있어. 꼭 찾을게.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를 만났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서준이 말했어요.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빌라, 4층짜리,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반지하 입구가 보였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 아들이 20년을. 둘은 차에서 내렸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준이 앞장섰어요. 도연이 뒤따라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습기가 느껴졌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찔렀어요. 계단 벽에 곰팡이가 검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익숙한 듯 걸었어요. 도연은 뒤따라가며 주변을 봤습니다. 천장이 낮았어요. 도연에 키면 머리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작았습니다. 땅 위에 붙어 있는 창문. 거기로 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서준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녹슨 문이 삐걱거렸어요. 방 안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서너 평? 아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방 한쪽에 부엌이 있었어요. 싱크대 하나. 낡았습니다. 물때가 끼어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하나. 2인용.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하나. 작은 냉장고. 소음이 심하게 났어요. 웅웅거렸습니다. 그게 부엌의 전부였어요. 방 가운데 침대 하나. 1인용 침대. 매트리스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였어요. 그 위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 거기에 약통이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컵도 하나 있었습니다. 옷장 하나. 낡은 나무 옷장. 문이 삐걱거렸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천장에도 얼룩이 있었습니다. 물이 샌 자국.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어두웠습니다. 낮인데도 어두웠어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신의 아들이 20년을 눈물이 또 났어요. 참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준이 할머니 옆에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천천히. 75살.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턱뼈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손도 뼈만 남았어요. 핏줄이 푸르게 보였습니다. 서준아, 왔니? 할머니의 목소리 약했습니다. 떨렸어요. 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이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서준은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팔도 떨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치매와 함께 왔어요. 3년 전부터 할머니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금밖에 안 나아졌어요. 서준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서준을 봤어요. 왼팔, 깁스. 어머, 다쳤니? 괜찮아요. 할머니, 조금 넘어졌어요. 서준은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못 벌어서.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전부예요. 할머니가 도연을 받습니다. 저분은? 서준이 설명했어요. 제가 사고가 났었어요. 이분 차랑. 근데 이분이 사과하러 오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구나. 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떨렸어요. 어르신. 도연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준이가 괜찮으면. 됐어요. 도연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도 도연을 봤어요. 할머니의 눈빛 흔들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것 같았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눈높이에 맞췄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뭘 물으시려고?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이가 어르신의 친손자인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서준이 놀라서 도연을 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만 봤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어요. 손도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서준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라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는 내 친손자가. 아니에요. 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그럼 전 누구예요? 도연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 할머니가 도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기억은 선명했어요. 내 딸이 병원 청소부로 일했단다. 한성병원, 대형 종합병원이었죠. 할머니의 딸, 서준의 엄마라고 불렸던 여자. 그녀는 거기서 밤새 청소를 했어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힘들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30살에 혼자 남았습니다. 빚도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 3천만 원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병원에서.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단다. 딸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말렸습니다. 힘들 거야. 혼자는 못 키워. 근데 딸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배가 불러왔어요. 근데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걱정했어요. 무리하지 마. 애기 다쳐. 근데 딸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 건강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신생아실에서 불이 났단다. 작은 불이었어요. 전기합선. 근데 신생아실이었습니다. 아기들이 위험했어요. 간호사들이 급하게 아기들을 옮겼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정전도 됐습니다. 캄캄했죠. 불은 금방 꺼졌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 혼란 속에서 한 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 딸이 청소하다가 그 아기를 발견했단다.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 울고 있었어요. 딸이 급하게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기를 달랬죠. 근데 그때 정전이 복구됐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아기들을 확인했어요. 딸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딸에게서 아기를 받으려 했죠. 근데 또 다른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딸은 아기를 안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딸이 아기를 낳았단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조산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임신 7개월. 무리하게 일을 해서 몸이 상했거든요. 아기는 살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았어요. 심장도 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 딸은 울부짖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병원 전산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정전으로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신생아 기록 일부도 사라졌습니다.
혼란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내 딸이 그때 불에서 구한 그 아기를 품에 안았단다. 도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아이라도 딸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 아이라도 살려야겠다고 서준이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서준을 봤어요. 미안해. 서준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딸이 그 아기를 데리고 나왔단다. 병원이 혼란스러워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 키우자. 이 아이만이라도. 할머니는 반대했어요. 안 돼. 이 아이 부모가 있어. 돌려줘야 해. 근데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 엄마. 죽었대요. 산후출혈로. 아빠는 장례 치르러 병원 안 왔고, 이 아이 혼자였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기는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살아있어요.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도 우리가 키우자. 근데 딸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꼈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계속 이랬거든요.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1년, 2년, 3년.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4년 뒤에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죽었단다. 29살. 너무 젊은 나이에. 서준이 할머니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서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너를 키웠어.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6년. 혼자 돈이 없었어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사무실, 밤에는 상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서준을 키우기 위해. 근데 돈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서준에게 좋은 옷을 사주지 못했어요. 좋은 신발도 못 사줬습니다. 학원도 못 보냈어요. 할머니는 그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말하면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내가 떠날 것 같았어요. 그게 무서웠단다.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서준은 할머니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누구지? 윤서준이 아니야? 할머니 손자가 아니야? 그럼 나는 대체 누구야?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도연이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도 도연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서준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도연의 목소리도 울음이 섞였어요. 20년 동안 찾았어. 널.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윤서준이에요. 할머니 손자예요. 도연이 서준을 안으려 했어요. 서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서준이 소리쳤어요.
저는 윤서준이에요. 20해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할머니 손자로. 서준은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는 할머니 손자예요. 맞죠?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란다. 서준아. 넌 저분 아들이야. 서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손자예요.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미안해. 도연도 울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에서 서준은 그날 집을 나갔습니다. 도연이 말렸어요. 서준아, 어디 가니? 집 좀 나가 있을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서준은 문을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왼팔은 깁스가 되어 있었고 가슴은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서준은 한강에 갔어요. 난간에 기댔습니다. 강물이 흘러갔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20해, 20해 동안 나는 윤서준이었어요. 할머니 손자, 가난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나는 하나성이래요. 재벌 아들, 낯선 사람의 아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서준은 손목줄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차고 있던 줄. 할머니가 절대 빼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내 정체를 알려주는 유일한 거라고. 언젠가 내 가족이 찾을 거라고. 근데 서준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윤서준이에요. 할머니 손자. 그걸로 충분해요. 재벌 아들 따위 필요 없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계속 울렸어요. 서준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준아. 어디니?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준은 한강에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녁 먹어야지. 할머니 목소리는 약했어요. 네. 곧 들어갈게요. 서준아. 네. 사랑한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도 말하지 않았어요. 둘은 그냥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찾아왔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계속 왔습니다. 서준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서준아, 이야기 좀 하자. 싫어요. 돌아가세요. 도연은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일주일째 되는 날 도연이 봉투를 들고 왔어요. 서준아, 이거 좀 받아줘. 뭔데요? 수표야. 잃어. 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돈이요? 저 돈 때문에 다가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서준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도연이 문을 잡았습니다. 기다려. 서준아. 뭐예요? 그냥 밥이나 한번 먹자. 응? 싫어요.
제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밥 한 끼만. 서준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만요. 도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둘은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 집이었어요. 서민적인 곳. 도연은 이런 곳에 와본 지 오래됐습니다. 뭐 먹을래? 도연이 물었어요. 김치찌개요.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도 같은 걸 시켰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서준은 먹지 않았어요. 도연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둘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서준아.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너를 찾았어. 20년 동안.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꿈을 꿨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날 부르는 꿈. 아빠 아빠 하고 우는 꿈. 근데 난 널 찾을 수가 없었어. 탐정을 수십 명 고용했어. 돈을 수백억 썼어. 근데 아무 소용 없었어. 넌 사라졌고 난 혼자였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내가 널 지키지 못해서, 내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전 할머니 손자예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웠어요. 20해 동안.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알아. 그 할머니한테도 감사해. 도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널 살려줘서, 널 키워줘서. 근데 서준아. 도연이 서준을 봤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난 기다릴 수 있어.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거야. 서준은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도연도 먹기 시작했어요.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틀 뒤 서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 서준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입이 돌아가 있었어요. 뇌졸중. 서준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어요. 할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준도 같이 탔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얼마나 드나요? 2천만 원 정도.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 서준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할머니를 살려야 하는데. 그때 누군가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내가 낼게.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준이 도연을 봤어요. 왜요? 넌 내 아들이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널 키워주신 분이니까.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병원비를 냈습니다. 2천만 원. 수술이 시작됐어요. 서준과 도연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혼수 상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모릅니다. 기다려 보셔야 해요. 서준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도 왔습니다. 서준 옆에 앉았어요. 둘은 말없이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DNA 검사를 하면 어떨까? 서준이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서. 넌 정말 내 아들인지. 서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DNA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부자 확률 99.99%. 거의 확실했습니다. 서준은 윤서준이 아니었어요. 하나성이었습니다. 도연의 아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 도연은 서준을 안았습니다. 울면서 아들아, 미안해, 미안해. 서준은 도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혼란스러웠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서준아. 할머니가 서준을 불렀어요. 할머니. 서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약한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괜찮니? 네. 저 괜찮아요. 저분은? 할머니가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머니 눈높이에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빼앗아서. 도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없었으면 이 아이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준이 할머니와 도연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셋은 그렇게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는 회복했습니다. 천천히. 도연은 할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깨끗하고 밝은 곳, 간호사들이 친절한 곳. 할머니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서준은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도연도 함께 갔습니다. 셋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함께 산책했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서준은 도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너무 커서 낯설었습니다. 근데 도연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도연은 서준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옷, 신발, 핸드폰, 컴퓨터. 근데 서준은 많이 받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도연은 서준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건축학과. 서준이 원하던 과였어요. 서준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꿈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위독하대요. 서준과 도연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숨이 약했습니다. 서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서준아. 네, 할머니.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저분이 잘해주시니? 네. 너무 잘해주세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도연도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다른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이 아이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준아, 내 할머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마지막 미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서준은 울었습니다. 도연이 서준을 안았어요.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할머니의 사랑을 위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용한 장례였어요. 서준과 도연, 둘만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좋은 곳에 모셨어요. 햇볕이 잘 드는 곳. 1년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꿈도 생겼어요. 도연은 서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아들을 소개했어요.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라고. 어느 날 아침, 서준은 할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도연도 함께 갔어요. 둘은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잘 지내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행복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밝은 아침 햇살이 둘을 비췄어요. 서준과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함께 산을 내려갔어요. 함께 차에 탔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해는 또 뜹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해,